네, 안녕하세요. 멋진 언니에 처음 출연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기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게 원래 화사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던데. 사실 저희가 구면이에요. 또 스모킹건이라는 프로에서도 만나 뵀었고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많이 물어봐요. 보면 어떠냐? 똑같냐? 재밌냐? 네. 많이 물어봐요. 재밌냐는 어떻게 대답해 주시나요? 엉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꼭 하거든요. 제가 이제 네. 같이 방송하면서 네. 혜원 씨 되게 저한테 잘해 주셨고 또 제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미녀는 처음 봐, 아니, 와이프 이후로 처음 봐서 그래서 이제 되게 아유, 감사합니다. 친하게 지내갖고 또 네. 엉뚱한 면을 보였나 봐요. 방송 약간 중간에 뭐 마이크 체크하고 뭐 이럴 때 잠깐 시간 있으면은 가끔 재밌는 얘기를 쭉 해주시는 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재치가 있구나. 재밌었어요. 좋은 내용이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또 법의학 교수니까 연구, 이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논문도 쓰고 거기다가 이제 국립과학사연구원 촉탁 법의관이라고 그래서 국과수에는 32명의 법의관, 즉 부검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숫자가 우리나라를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니까 지역마다 촉탁 법의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또 서울 북쪽에 촉탁 법의관이라서 일주일에 2번. 제 동기들은 의대를 나온 의사니까 이제 수술도 하고 환자도 보는데 저는 일주일에 2번 돌아가신 분들을 보는 일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사인을 그렇죠. 이제 흔히 얘기한 부검을 해갖고 사인을 판단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죠. 대학교 마치고 바로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대학 졸업하고 의과대학은 6년이니까 인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하고 전공이 시작하면서 2년 차 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많은 과 중에 이 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이게 사실은 의과대학 들어온 것도 뭐 이게 청혼의 꿈을 품고 막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저희 집안에 의사가 없거든요.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이제 의사가 좋겠다 직업이. 그래서 저도 이제 되려고 의과대학에 들어왔고 적성에 잘 맞았어요. 그래서 재밌게 잘 공부하다가 졸업할 때쯤에는 수술하는 의사 또는 뭐 감염내과라고 왜 코로나 때 네. 뭐 관리하던 의사 선생님 그런 과를 해야겠다 그랬는데 좀 운명의 전환으로 네. 법의학을 하게 됐죠. 보통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맞아요. 하는 게 의사의 숙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거를 해야겠다고 바로 마음먹은 건 아니고요. 6학년 때 법의학 교수님이 막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원 씨도 그런 거 재밌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좀 재밌잖아요. 그런 게. 네네. 어떻게 범인을 밝혔는지부터 시작해서 약간 금단의 영역이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뭐 손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게 좀 약간 무섭지만 또 흥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중요한 학문이고 인권과 정의를 위한 학문인데 10년 동안 제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딱 이혜연 씨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해야겠다. 아니죠. 보통은 도망쳐죠. 정말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아무도 없는 건 다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좀 정의롭게 내가 해야겠다 이럴 줄 알았죠. 저도 이제 그때는 20대라 혜원 씨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똑같이 생각했어요. 내가 해야겠다. 네, 그래서 교수님 찾아뵙고 한 달에 얼마 버세요? 뭐 이렇게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한테 지금 법의학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여쭤봤더니 교수님이 지금이 최악이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더 나빠질 수가 없으니까 너는 하면 좋은 일만 생길 거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좋겠지 생각하고 들어온 게 그게 이제 20 몇 년이 지난 거죠. 지금 제자들은 많이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많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내 아이를 의과대학 보내면 네. 뭐 시키고 싶냐고 물어보시면 부모님들이 다 조금 더 좀 우아하게 뭐 이렇게 하면 청담동에 개업하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 학문을 하다 보면 네.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성찰을 할 수 있고 자신이 그럼으로써 좀 인격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직업이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다시? 네. 저는 이게 후회하냐고 물어보시면 그렇지는 않아요. 좋았어요. 기억에 남는 부검 혹시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많죠. 왜냐하면
제가 보내드렸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다 기억이 남아요. 하나하나가 잠깐 잊어먹더라도 다시 그 내용을 보면 그 선명하게 여러 안타까운 죽음이 기억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쩌면 혜원 씨나 저는 기회를 갖고 이 좋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도 기회를 못 잡은 분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슬펐던 분은 의정부에서 아파트에서 불이 한번 크게 났어요. 그때 이제 아이 4살 된 아이를 꼭 끌어안고 젊은 엄마였어요. 근데 이 엄마가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 끝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아이는 멀쩡했는데 불이 너무 크게 나서. 근데 이 엄마가 사실은 사연이 있었는데, 엄마가 보육원에서 홀로 외롭게 자랐는데 입양과 파양을 2번이나 당한 거야. 그러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그렇게 좀 어렸을 때 참 슬펐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를 낳고 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또 아이만 홀로 키우게 됐는데,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신 거야. 근데 불이 나서 이분이 화마와 싸우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야. 근데 왜 제가 부검했냐?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여서 그럴 경우에는 부검을 꼭 해야 되고, 또 제가 부검할 때 왜 슬펐냐면, 울었냐면, 왜 눈가에 눈물이 말라붙은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신도 외롭게 컸잖아요. 입양, 파양 2번 당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데, 외롭게 자란 것도 그렇고. 근데 아이를 또 홀로 남기고 가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슬펐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번도 기회를 잡아보지 못한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가 가장 슬프고요. 그래서 저는 꼭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셔야 돼요, 꼭.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가는데 만약에 없다면 너무나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머리로는 과학자라 여러 가지 오만 잡생각을 하지만 가슴으로는 하나님 몰아주셨습니다. 꼭 신이 계셔서 그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 분들이 꼭 좋은 행복한 곳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은 기억나는 부검 그러면 막 끔찍한 사건, 해결한 사건 이런 걸 생각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게요. 전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분들, 우리가 좀 안타깝게, 너무 무겁게 나 멋진 언니에 나와서.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런 사건적인 얘기를 잘 해결했다 이런 거를 생각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잘한 얘기도 해드려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같이 둘이 주무시다가 남자 여자가 자다가 여자만 죽은 거야. 그 남자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제 원래 여성이 심장 질환이 있다 이랬는데, 부검도 반대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침 또 경찰분이 훌륭하셔갖고 그래도 둘이 같이 자다가 사망했는데, 그리고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어서 부검을 했는데, 제가 부검을 하자마자 부검을 통해서 목 조른 사실을 확인했고 바로 경찰에게 알려드렸고, 경찰이 기민하게 구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그쪽 이제 피의자 변호사분이 제가 이제 부검이라는 걸 알고 바로 포기한. 이제 그 사건이 약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증거도 갖고 있었지만 또 나를 흔들지 못하겠구나. 변호사님 따라서는 막 흔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직업이니까. 근데 이게 잘 해결됐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런 거는 몇 개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있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셨어요? 공부.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언제부터요? 국민학교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죠 지금은, 1학년 입학했을 때랑 2학년 때가 기억이 좀 나는데, 2학년 때부터 그때 이제 시험을 봤는데 다 맞아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막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보시면 재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하는 편이었어요,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1등. 뭐 그래서 잘하는 편이었죠. 예, 잘했죠. 예. 근데 제가 듣기로 교수님이 고등학교 때 전국에서 전국 1등을 아니,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자기 삭제하시고 잘하는 편이었어요.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잘했죠. 진짜
재수 없으려고 그러네.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지 의대를 가는구나.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왜 그런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웠으니까, 대학을 보냈으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책을 많이 사주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를 잘했다는 기억은 그 2학년 때부터 나는데, 그 전 기억은 뭐냐면 되게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은 기억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책 읽으면 어머니가 옆에서 되게 웃으시면서 막 옛날에 이제 그 프라이팬에 카스테라 같은 거 만들어주는 게 네, 유행이었어요. 네. 그런 것도 만들어주시고 뭐 이랬던 기억이, 책을 많이 읽었다는 기억이 왜 나냐면, 제가 이제 시험을 치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막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읽었던 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도 그렇고 그냥 읽어보면 대충 아는 경우가.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대충이야. 작가님 입 다무세요. 지금 입이 이만큼 열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네. 제 자랑이 아니라 독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좀 엉덩이가 무거워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이 어려운 한국의 입시제도, 당시의 입시제도에서 잘 결과가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왜냐면은 네. 조금 언제부터 못하면은 짝수가 없으면 딴 걸 시키나 이제 이런 기준을 좀 저희가 세우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제 아들이 그 의대를 갔어요. 그 아이도 아니요, 제 아이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대학교 고학년인데 중학교 때 첫 시험을 봤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우리 아이가 하여튼 50점 가까이 받았어요. 50점 조금 넘은 점수. 100점 만점에. 네네.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막 90점, 100점 받는 시험을. 엄마가 너무 허탈하니까 과학만 갖고 약간 야단을 쳤는데, 야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실망. 근데 사실은 그 국어도 제가 보니까 72점인가 그러더라고요. 국어는 안 올랐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국어도 못 봤는데 그건 안 올랐다고. 그래서 중3까지는 뭐 뭐 그냥 뭐. 네.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해서 우리 애한테 혼나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애가 학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이제 엄마도 바쁘니까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끊은 적도 있고, 학원 다니지 마라. 돈 아깝다. 가기 싫으면. 우리 애가 게임을 많이 해서 게임 아이디를 팔면 돈을 꽤 많이 벌 수 있다고 저한테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가 보다 그냥 나와는 다르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어렸을 때도 제 아이한테는 이제 책을 좀 많이 읽혔거든요. 책도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이는. 본론적으로는 중3 때까지는, 잘 안 되는구나, 이제.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했는데,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방학 때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 공부가 되더라고요. 이제 아마 누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 가기 어렵다고, 네 성적 갖고는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공부를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하더니, 영어 공부랑, 고등학교 들어와서 첫 시험을 전교 1등 했나? 소름 끼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소름. 근데 이제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믿고 기다려 주는 근데 거네요. 그게 시간이 좀 가슴이 타들어가는 건, 저도 이제 이미 가슴이 포기하지 않고. 제가 된 상태, 포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가슴이 제가 된 상태에서, 왜냐면 중3 때까지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잘했는데 너는 왜 그러니? 약간 이런 생각이었겠죠? 아니, 사람이 다르니까 그런 마음은 안 품었어요. 근데 이게 유전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사모님, 네. 연애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연애는 같은 동아리였고요. 제 아내는 이제 의사는 아니고 다른 직업을 하는데, 이제 봉사 동아리에서 만났고, 제가 동아리, CC. 그렇죠. 동아리 회장이었고, 아내는 이제 팀원.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서 결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봉사 동아리를 가장한 연애 동아리로 변질되긴 했는데. 뭐가 제일 마음에 들으셨어요? 저희 아내요? 네. 외모? 외모 마음에 든다고 당연히 해야죠. 예. 외모 마음에, 뭐 다 저랑 이렇게 딱 네. 보는 순간 그런 느낌 있죠. 어느 날 이제 둘이서 네. 우연히 뭘 하게 됐는데, 딱 보는 순간 어쩌면 이 친구랑 결혼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게 밝아요. 그러니까 밝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뭐 요즘에 끌어올려 하시는 분 있지 않나요? 네. 김호영 씨. 어.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저를 끌어올려주는 뭔가 밝음이 시너지 있어요. 역할을 맞아요. 해주셨구나. 아마 혜원 씨도 아마 안정환 씨한테 그런 역할을 저 해주셨을 약간 거예요. 그래요. 그쵸. 네. 저 아마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게 뭔가 약간 치열업해주는. 맞아. 시리에 네. 빠질 행동이 있더라도 뭔가 내 옆에서 치열업 해주는 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아마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을까? 먼저 대시했어요. 그렇죠. 사귀자고 했죠. 그럼 오케이를 바로 하신 거? 애 안 태우고? 그렇죠. 애 안 태우고? 바로? 그 친구도 좀 제가 첫사랑이라 좀 미숙했어요. 미숙하니까 그냥. 그래서 첫사랑이세요? 뭐 그렇다고 예. 그리고 뭐 1, 2학년 때 만난 것도 아니니까 좀 시간이 지난 다음 만난 거. 제가 원래 개인적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아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또 아내 얘기를 많이 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되게 언제나 사모님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요? 너무 예쁘다. 제가 언제 그랬나? 아니 사석에서 와이프 사랑한다. 빨리 가야 된다. 아니 어저께 잠깐만 확실하게 할 건 빨리 가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앞에 말은 아니에요. 한 적은 없는 것 아니에요. 같은데요. 와이프랑 어저께 뭐 했어요? 오늘 와이프랑 뭐 먹지?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그 얘기는 했는데 이제 예쁘다. 뭐 그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좀 억울한데 네 알겠습니다. 아니 또 교수님 수업은 또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수강 신청할 때 정말 광클릭 안 하면 다 그렇다고 하는데 인기 비결이 뭐예요? 인기 비결은 재밌나요? 학점을 잘 주는 겁니다. 아, 학점을 잘 주는 거고 네. 또 이제 내용이 아무래도 좀 흥미로워 보이잖아요. 법의학자가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네, 저랑 코딩 아시죠? 네. 코딩하는 그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랑 저랑 둘이서 하이브리드 그 수업이라고 그래서 630명을 한 강좌당 네. 보통 이제 100명이나 200명을 대상으로 강의하잖아요. 네. 아무리 커도. 네. 저희는 이제 630명이니까 강의실이 모자라니까 이제 줌을 이용해서 비대면 하이브리드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광클릭을 안 해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학기에도 1000명 가까이가 몰려서 원래 500명만 수업을 듣게 하려고 했는데 꼭 들어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서 630명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630명이니까 채점을 못 하잖아요. 시험도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pass or fail.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출석 잘하고 에세이를 잘 내면 이제 합격 이렇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 뭐 지금 유튜브 구독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없나요? 그렇게 하면 S대 모교수 유튜브 구독 강매 뭐 이런 식으로. 아유. 요즘에 의사 되고 싶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초등학교가 뭐예요? 뭐 유치원 때부터 의사반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어제 들어갔습니다. 수지마음도 받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사교육을 뭐 비판하고 싶지 않고요. 그 이제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또 그 지역의 문화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거길 가지 않으면 친구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도 실제로 어렸을 때 그 축구 팀을 만들어서 그 축구 선생님한테 이제 축구를 배운 적도 네. 축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애들이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건 괜찮은데 또 특정 과나 특정 직업 이 아이가 실제로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위해서 한다는 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할 건가 또 아이의 실망감 거기에다가 또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부모의 욕심으로 가이드하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긍정적이진 않지만 어떤 지역에선 그럴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게 사회 풍조랑 무관하지 않을 텐데 제가 보기엔 제 친구들 중에 공부 못한 친구도 많았거든요. 지금도 잘 만나요. 다 잘 살아요. 재밌게. 맞아요. 자신만의 인생으로. 그리고 공부 못했다고 잘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즐겁게 사는 친구도 있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잘 사는 친구 있고 못 사는 친구 있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꼭 잘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떨까, 아이한테. 너 정말 의사가 하고 싶니? 라고 묻는다면 몇 살 때 물어보면 좋을까요? 만약에 의사를 꼭 만들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책도 좀 읽어보고 다른 직업도 어떤 직업이 있는지 충분히 좀 알고 사춘기 지나서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수학을 다 띄워놔야 되는데 고등학교까지 이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안 띄워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근데 이제 다들 걱정이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걸 다 띄어요. 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요즘은요, 대학 가도요, 맞아요. 과외를 한대요. 아,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전공의가 돼서 학회 갈 때도 엄마가 교수한테 전화 거는 거 있죠. 레지던트. 예. 레지던트면 이제 신입사원이에요. 사원. 이제 학부모가 관여할 시기가 아닌데, 그래서 싫어해요. 쉽게 말하면 회사하면 어디 워크숍 가는 거거든요. 사원들 데리고. 거기 엄마가 따라온 거다 그러면.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의존하는 게 옳은 건가? 그런 거는 원치 않잖아요, 아무도. 네. 근데 엄마가 불편하죠, 서로가. 끝까지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게 옳은 건가? 어디까지 해야 돼, 그거? 맞아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되고, 애가 나의 인생이 다 아니듯이,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어디까지 해야 돼? 결혼하면 애기 몇 명 날 거야까지 아마. 그러니까 결혼도 그럼 정해주면 야 그거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로 결혼하셨잖아요, 안정환 선수. 아, 그럼요. 근데 내가 봐도 늦게 하라고 했는데 너무 빨리 해가지고. 그건 이해해요. 그때 네. 얼굴 보면 빨리 가야죠. 너무 잘생겼잖아. 그럼 같은 의대잖아요, 아들이. 그러면은 이런 조언도 해주세요? 많이 했죠. 고등학교 때 이제 자기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그때 이제 옛날 아빠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지금이랑은 이제 그 생각도 다르고 디지털 세상이 그러니까 완전 다르지만 그래서 아빠 때는 이렇게 했고 뭐 이런 거니까 참고는 해라. 그러면 애가 또 약간 뭐라 그럴까?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러니까, 같이 상의하려고 하고. 그러면 과 선택을 지금 할 시기인가요? 이제 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그것도 같이 상의를 하고. 아니요. 안 해요? 전혀 독립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하라는 거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랑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죠.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물어봐요. 예를 들면 뭐 안과 의사는 어떠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제 동기 중에 안과가 뭐 얘기를 좀 한다든지 그건 좀 유리하죠. 아빠가 그렇죠. 의사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2번쯤 물어본 것 같아요. 뭐 무슨 과 의사가 어떠냐?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강남역에 빌딩을 샀어요. 유명한 빌딩입니다. 네. 그거 보고 저 아저씨는 무슨 과냐? 그랬더니 이제 안과다. 그랬더니 안과 의사의 삶은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봤던 그거 하나 물어본 적 있고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몫이니까. 아니, 저희 남편이 축구를 했잖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같이 축구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뒤에서 보면 좋더라고요. 이제 뭐 전공 얘기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축구 백 번호 정하는 이제 학교에서 선택하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뭐 항상 19번이었으니까 누나가 항상 19번이었어요. 야 그건 의미 있죠. 왜냐면 안정환 아들, 안정환 딸이다. 네. 그럼 19번 해야죠. 네. 근데 19번 내가 안 쉬니까 그냥 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은 좀 4차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약간 특이해요. 나와 다르다. 19번에 안 하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실력이 좀 부족하면 좀 창피할 수도 있고 아빠 얼굴에 먹칠할 수도 있으니까 번호를 바꾼 거야. 우리와 상의가 없이. 그랬더니 그걸 운동장 가서 아빠가 딱 봤는데 쟤는 번호를 바꿨네? 약간 이런데 약간 섭섭해. 눈빛이 말을 안 하지만 눈빛이 약간 서운해. 그게 섭섭하지. 별건 아니지만 당신 약간 서운해 했더니 아니, 왜 서운해? 이러는데 눈이 촉촉해. 아빠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들이 약간 분신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나의 또 다른 사람? 맞아요. 근데 이제 아들은 또 다른 사람이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인 거 알면서도 섭섭할 수 있죠. 네, 그게 상의를 하고 나서 얘기한 거랑. 아, 그래서 상의를 물어보셨구나. 네. 저도 근데 그 상의해 줄 때 기뻐요. 그럼요. 상의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네. 근데 상의를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을 거야 아마 네. 정한 씨랑. 그러면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실 정도니까 뭐 다른 길 혹은 다른 과를 생각해 보신 적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적성 검사란 걸 했는데요. 그때는 국문과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문학 계통의 일을 하면 좋겠다 뭐 이랬는데 제가 스스로 저를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게 재능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무협지를 쓴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완결은 아니고 오. 꽤 썼는데 10대 악인이라고 10명의 악인이 주인공인데 어따 연재했어요? 아니죠. 제 노트에 써 있죠. 우와. 친구들 보여줬죠, 이렇게. 음. 그러면 친구들이 좋아한 게 이렇게 뜬금없이 야하게 나오고 막 야한 얘기 쓰고 이런 인기 좀 많았겠네요. 남자애들은 무조건 야하면 좋아요. 그쵸. 갑자기 막 이렇게 맥락에 맞지 않는데 옷을 벗어 막 가자. 그런 거 썼는데 제가 곰곰이 보니까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과가 낫겠다. 또 수학이 싫지 않고 그래갖고. 양쪽에 다 재능이 있으셨네요. 재능은 만약 둘 중에 하나라면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문과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책이 저렇게 또 사실 저 이거 아, 듣고서 여기 누가 세워놨어요? 네. 아, 저 책은 그냥 해주세요. 유언 노트 사실 저 이거 듣. 이게 이제 제가 쓴 책인데요. 요번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죽음 관련된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우리가 네. 이제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잖아요. 우리가보다 먼저 떠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상실, 애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내 삶을 어떻게 좀 더 충실하게 보낼 건가? 그래서 이제 유언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넣어서 아마 보시면 위로받고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고 있는 존엄사, 안락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이라든지 해서 책을 냈어요. 제가 책 광고했네요. 한마디 아니 하려고. 궁금했어요. 네. 사실 유언 노트 제목만 보고선 그래 내가 만약에 이걸 미리 써본다면 뭐라고 시작을 해야 되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쓰면서 울라는 건 아니고요. 눈물 나겠죠. 나죠. 좀 나죠. 네. 쓰면 울컥하는 것도 있지만 내 앞으로 삶의 방향성이 왜냐하면 그냥 떠날 건 아니고 어떻게 쓸 건지도 제가 자세히 아, 제 것도 그 안에 써놨어요. 저는 저한테 쓰고 싶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고생했다. 참 열심히 살았고 이만하면 괜찮았다. 음. 지금 돌아가실 게 아니라 93, 94, 95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먼 미래를 생각하고 쓴다 그러면 그럼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죠. 아주 현명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저한테 한번 써보고 싶고 제가 저희 남편하고 한번 엄청 열심히 싸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저희 남편이 무슨 방송을 한번 했는데 그 방송을 하고 그냥 화해를 했어요. 꼭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그냥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방송에서 뭘 하셨길래 우리 안정원 씨가? 그게 뭐였냐면 제목이 미래 일기인가 그랬어요. 아, 뭐였냐면 남편이 할아버지 분장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헉, 그래 우리 남편 늙겠지. 저도 늙겠죠. 그 생각을 하니까 나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소중하죠 지금이. 소중해요. 정말 내가 다 잘못됐어. 크게 싸운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부부끼리 있는 일상에. 근데 원래는 신경전을 좀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그래서 거꾸로 안고 했는데 내가 엉엉 울면서 되게 그 방송으로 인해서 다시 서로 회복이 되면서 사랑을 조금 더 확인하고. 잘 안 싸워요. 그 이후로. 서로에 대해서 편지를 좀 쓰게 시작했거든요.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약간 오늘 너무 러브스토리부터 알았어. 또 그래서 아내한테 혼날 것 같기도 해요. 말을 안 했는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멋진 오빠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걸 만족해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멋진 언니도 혜원 씨처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뚜벅뚜벅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전 멋진 언니라 생각하거든요. 네. 멋진 오빠도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